파트 3.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199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다. 1996년 4분기 애플의 매출은 30% 폭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시장에서 선두 회사로 부상한 데 반해 애플의 주가는 12년 만에 최악으로 하락했다. 당시 애플은 똑같은 제품을 10여 가지 버전으로 생산하고 있었고 잡스는 헷갈리는 제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친구에게 어떤 것을 사라고 권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다. 경영진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잡스는 즉시 제품의 항목을 70% 줄이고 직원 규모를 약 8,0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소시켰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는 회사에도 적용되고 제품에도 적용된다 라고 잡스는 말했다. 애플은 회사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단 4개의 제품을 생산했다. 전문가용으로 파워 매킨토시 G3와 파워북 G3를 일반 소비자용으로 아이맥과 아이북을 만들었다. 잡스의 전략은 단순했다. 몇몇 제품에 집중해 품질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경영을 맡은 첫 해 애플 4분기 실적은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제품들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몇 가지 제품에 집중한 전략이 적중했다. 애플은 다음 해에 3억 90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잡스의 마스터 플랜은 언제나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 이것이 잡스가 1983년에 펩시콜라의 CEO 존 스클러를 영입하면서 내건 조건이었다. 잡스가 스클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질문은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며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였다. 잡스는 팀원들의 협력을 끌어내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몇 가지 제품을 엄선해 만들도록 지원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의 지속적인 혁신의 토대를 만들었다. 애플은 2001년에는 아이팟, 2003년에는 아이튠즈 스토어, 2007년에는 아이폰, 2010년에는 아이패드 등을 내놓으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출시했다. 잡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괴짜 같은 천재성은 전기 작가나 심리학자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전략은 단순했다. 잡스는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한 태도를 지녔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용기 있게 싸웠다. 또한 본질에 집중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췄다.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던 초기에 잡스는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그에게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성격 탓에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다. 애플을 떠나 있는 11년 동안 그는 겸손과 리더십을 배웠고 세상을 혁신하고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연마했다. 제품에서 쫓겨난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픽사 스튜디오에 투자해 픽사의 최초 메이저 영화 토이스토리의 제작을 도왔다. 그 영화 덕분에 잡스는 애플로 복귀하기 전부터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애플에 복귀한 잡스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물론 그의 천재성과 열정, 소중한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서 건방졌던 그는 부드러워졌다. 난간에 부딪히며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잡스는 세상을 바꿀 미래의 나에 전념했다. 그 결과 파산위기에 몰린 회사를 이 행성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잡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더욱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다. 배움의 단계가 모두 그렇듯이 그 과정은 골치 아플 수 있고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든든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미래의 나는 동정심을 느끼며 괜찮다고 할 것이다. 확실히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관점을 지닌다. 당신은 미래의 나에 대한 위험 요인과 진실을 배웠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되는 구체적인 단계에 돌입할 준비가 되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된 빅터 플랭클은 동료 수용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그들이 내적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왔다. 플랭클은 수용자들이 삶의 순간 목적을 찾도록 도운 게 아니었다. 그보다는 눈앞의 현실에만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도록 도왔다. 수용자들에게는 강제 수용소라는 현실에 맞는 목적이 필요했다. 플랭킬에게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의사와 정신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삶의 의미를 주었고 고통을 견디게 해주었다. 플랭클의 미래의 내가 그에게 생존할 힘을 준 것이다.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 의사와 정신이 출간되면서 플랭클의 목적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마침내 그 목적을 찾을 땐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삶은 평온해지고 의미를 지닌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는 다르게 볼 것이다. 몇 년 후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플랭클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10년 이내 성취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도 길지 모르니 그보다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수 있다. 잡스의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에 집중해 과업을 완수하며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이 지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을 달성하면 놀랍고 짜릿하겠는가?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둘째,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셋째,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 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미래의 나를 더 크게 상상하고 그 모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물론 미래의 나는 상황에 적응하며 변화하겠지만 그런 변화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단절은 아니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 맞는 목표다. 1년의 목표를 검토한 다음 지금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이 목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경영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에서 저자 짐 콜린스는 다수의 좋은 기업과 특별한 성공을 거둔 소수의 기업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콜린스는 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인다. 가장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비슷비슷한 목표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게 목표가 직면하는 주요 문제다. 콜린스와 마찬가지로 지노 위커먼도 자신의 기업 고객이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위커먼은 전 세계 수만 명의 성공한 기업가가 활용하고 있는 기업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는 기업가들이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프로세스와 목표를 단순하게 하여 엄청난 견인력을 얻도록 도왔다. 위커먼은 자신의 저서 트랙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1년에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이루는 것은 거의 없고 좌절하게 된다. 나의 고객 가운데 한 명은 처음 몇 년 동안 많은 목표에 집착했다. 매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는 더 많은 목표를 추가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회사가 그 해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12개에서 15개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이 되면 달성한 목표가 거의 없고 결국 팀원들은 좌절감을 느낀다. 3년째 되던 해 그는 마침내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해에는 3개의 목표에만 집중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사는 그렇게 했고 연말에 그들은 목표 3개를 모두 달성하며 매출을 19% 증가시키고 5년 만에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다. 인생은 정원과 비슷하다. 정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너무 많은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려면 미래의 나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 마침내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려면 먼저 미래의 내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 살사 소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면 정원에 토마토와 후추, 양파, 고수를 집중적으로 심어야 한다.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미래의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면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영역은 건강이다.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창출하는 풍요로운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나라면 최우선 순위는 재정이다. 미래의 나를 위해 어디에 최선을 다할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바랄지도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또 있다. 3가지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달성만 된다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우선순위 3가지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우선순위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영역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10대 시절 나의 유일한 목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였다. 선교 활동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선교 활동이 미래의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대학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계획하지 않았다. 직장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일단 선교 활동에 뛰어들자. 그 일을 무사히 해낸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0중 8구 그 목표가 나를 구원했다. 플랭클이 목표 덕분에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다. 10대를 거치면서 나는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부모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버렸고 아버지는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져 날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건 딴 세상 말이었다. 선교 활동이라는 인생의 나침판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혼돈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교 활동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선교사가 되려면 다양한 기준에 도달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마약이나 다른 함정에 빠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2010년 22세에 선교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첫째, 결혼. 둘째, 대학교 졸업. 셋째, 박사학위 과정 등록. 대학 근처도 가보지 않았던 내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는 브리검령 대학교였다. 그 대학교는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비리그 대학교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나는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과정에서 A를 받아 브리검령 대학교에 입학했다. 입학한 후 2번째 학기에 나는 로렌을 만났고 8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다. 나머지 목표인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15군데 학교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하지만 탈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최고의 멘토 네이트 램버트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이트와 함께 20편 가까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했고 마침내 클램슨 대학교에서 조직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다. 2014년 박사 과정에 등록한 후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첫째, 식구를 늘리기. 둘째, 박사 과정 마치기. 셋째, 글쓰기를 시작해 전문 작가 되기. 클램슨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한 후 나와 로렌은 3아이의 양부모가 됐다. 그 뒤 3년 동안 우리는 입양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내 2018년 2월 우리 부부는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정식적으로 입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열흘 동안 난임 치료를 받던 로렌은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여자아기를 임신했다. 쌍둥이는 2018년 12월에 태어났다. 2015년 초 박사과정 2번째 학기에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블로그를 시작한 후 2년 동안 수백 개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했고 상당한 규모의 독자를 확보했다. 2017년 1월 나는 첫 책에 대한 출판 계약을 따냈고 2018년 3월에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가 출간됐다. 2019년에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2권의 책을 더 출간하기로 계약했고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를 2020년에 출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현재의 순간에 이르렀다. 현재 나와 로렌은 2020년 11월에 태어난 막내 렉스까지 6명의 자녀를 두었다. 우리 가족은 올랜도에 살고 있으며 첫째는 14살, 둘째는 12살, 셋째는 10살이다. 현재 우리 가족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클램슨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던 5년 전과는 달라졌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상황 역시 달라졌다. 5년 전의 목표와 지금의 목표도 당연히 다르다. 최근 나와 로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최우선 순위를 첫째와 둘째, 셋째 아이에게 두기로 결정했다. 지금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세 아이는 곧 성인이 되기 때문이다. 2021년에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내 목표는 다음 3가지다. 첫째, 가족. 첫째와 둘째, 셋째 아이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둘째, 책. 좋은 책을 출판하고 판매량을 늘려 작가로서의 경력 10배 높이기. 셋째, 재정. 순자산을 10배 늘려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력 확보하기. 이 세 가지가 미래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영역이다. 미래의 내가 이 세 가지의 과실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 영역에 엄청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영역들이 과실이 쌓이고 쌓여 엄청난 복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나와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건 그저 하나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다. 현재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당신이 직접 대답해보라. 당신의 현재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 수준으로 도약할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미래의 당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당신의 비전을 생각하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가? 당신은 그 비전에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선순위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앞으로 당신이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그 세 가지 우선순위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가슴이 뛰게 만드는가? 세 가지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와 추가 자료를 다운로드해 활용하라.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이때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2022년 목표를 소개하겠다. 첫째, 가족. 2022년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 150일간 일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가족을 위해 투자해 최고의 경험을 쌓는다. 6주간 유럽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다. 매달 10대 자녀들과 1대1로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관심사에 함께 집중하고 투자한다. 둘째, 책. 퓨처셀프와 2배보다 10배가 더 쉽다를 출간한다. 지금까지 출간한 모든 책을 합하여 1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다. 2023년 저서를 대비해 다음 협업 상대를 결정한다. 3. 재정.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자산이 스스로 증식할 정도의 부를 모아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세 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목표를 적어라.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중 어떤 목표가 미래의 나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2022년 나의 세 가지 목표의 순서는 이렇다. 첫째, 연결성, 회복, 함께함. 느린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150일의 쉬는 날. 둘째, 책 2권 출판. 셋째, 경제적 자유의 도달.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3가지의 순위를 매겼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12개월 동안 10배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가 과정을 결정한다. 희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기 위해 생각하게 된다. 목표를 10배 높게 세우면 현재의 과정이나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댄 설리번은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2년 나의 재정 목표를 10배 높게 세운다면 나는 현재의 계획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든 10배의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해법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번 주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된다. 10배의 성과를 올리려면 집중과 단순함이 필수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중 어떤 목표가 10배 수준으로 도약하는
때 가장 도움이 되는가?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는 현실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2단계로 진압하자. 2단계는 목표와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2.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1975년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만화책을 집어삼킬 듯이 읽으며 어디를 가든 항상 책을 들고 다녔다. 그는 미래의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 목록을 적었다. 성인 소설 쓰기, 아동책 쓰기, 만화책 쓰기, 영화 각본 쓰기, 오디오 책 만들기, 닥터 후 시리즈 작가 되기. 이 소년은 바로 닐 게이먼으로 그는 성장하면서 목표 목록도 많아졌다. 그는 주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훌륭한 책과 재미있는 만화책을 쓰면서 글로 먹고 살고 싶었다. 게이먼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어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일로 내가 산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아무리 특별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 일이 산에 더 가까워지게 해주지 않으면 게이먼은 노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졸업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산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한 성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서 그 일로 내가 산에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잡지사의 편집자나 괜찮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산에서 멀어지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일자리 제안을 더 일찍 받았다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로 산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게이먼의 산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자 성인 만화의 선구자가 됐다. 그는 휴고상과 네뷸러상, 브램 스토커상에 더해 뉴베리상과 카네기상까지 받았다. 게이먼은 자신이 정한 산보다 더 멀리 갔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미래의 나, 아니 그 이상이 됐다. 게이먼의 미래의 나는 계속 성장한다. 그는 한 군데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일과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함으로써 산에 도달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에 가장 전념하는가?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다. 무엇에 전념하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가장 빠르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계속 산만해진다면 그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에는 그 다른 일이 더 중요한 목표다. 멋진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데 전념한다고 말하면서 월급을 펑펑 쓰며 소비를 즐긴다면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 소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부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면서 여가 시간이 생기면 소셜 미디어를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면 그 행동은 소셜 미디어나 친구에 전념하는 것이지 부업에 전념하는 게 아니다. 게이머는 편집자가 되기를 노했을 때 자신이 산에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행동을 보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전념하고 있는 일은 결과로 나타난다. 짐 데스모와 다이애나 체프먼, 칼리 클램프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전념하며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당신은 현재의 삶과 습관, 결과에 전념하고 있는가?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새로운 일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 시급한 일들에 전념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가? 당신이 새롭고 더 나은 일에 제대로 전념한다면
현재 하는 일 대부분을 중단할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함으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산에 전념할지 아니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말이다. 덜 중요한 목표에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일부터 디저트를 먹는 일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일이 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동도 덜 중요한 목표에 매달리는 것이다.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덜 중요한 목표다. 고인이 된 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 교수 클레이턴 크리스텐스는 98% 전념하는 것보다 100% 전념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했다. 100% 전념하는 게 더 쉬운 이유는 일단 전념하면 내적인 충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완전히 전념한 상태에서는 결정 피로를 잠재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한다. 전념하려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덜 중요한 목표가 떠오를 시간이 절대 없다. 종종 우리는 습관대로 행동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쓴다. 전념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전념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기보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한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동기가 생기려면 합당한 결과 또는 보상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달성할 방법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쉽기 때문이다. 덜 중요한 목표는 빨리 보상을 안겨주며 도파민이 샘솟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보다 덜 중요한 목표에 더 전념하는지도 모른다. 덜 중요한 목표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마구 자라는 잡초나 마찬가지다.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정원에 잡초를 심는 셈이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 당신의 정원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당신의 정원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 혼돈의 상태인가?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에서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히 정해 3가지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리고 각각의 우선순위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측정할 수 있는 과정을 계획했다. 도달해야 하는 산이 무엇인지 정하고 인생이라는 정원을 그려보았다.